RSC 2020에서 여러분이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도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도구는요, EBS의 이솝의 기관 페이지라는 도구예요. 그래서 RSC 준비를 하면서 이미 가입을 한 친구도 있을 거고요.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네, 가입했나요? 네. 저기 네, 해서 이번 시간에는 기관 페이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관 페이지를 대회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관 페이지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관 페이지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관 페이지는 쉽게 얘기하면 다른 홈페이지들처럼 RSC 대회의 여러 가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회 소개부터 참가 방법, 공지사항, 강의 보기, 질문하기까지 여러분이 RSC 대회에 참여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한 곳에 모두 정보를 모아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 페이지에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관 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크롬 주소창에서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소는 위에 보이는 것처럼 ebssoftware.kr/atc라고 들어오면 돼요. 익스플로러로 들어와도 되는데 크롬으로 접속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이솝의 기관 페이지가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소를 입력해도 되고 주소 입력하는 게 좀 어려운 친구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솝에 보시면은 여기 팝업이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솝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RSC 팝업을 클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RSC 팝업 클릭하면은 이렇게 게시물이 뜨는데요. 이 게시물 이미지 중에 어느 곳이든 클릭을 하면 RSC 기관 페이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솝에 들어오는 걸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네이버에 이솝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첫 번째 페이지를 누르면 됩니다. 이솝 검색할 때 받침이요, 비읍이 아니라 피읍을 써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관 페이지에 들어오면은 가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면 사람 모양이 있어요. 거기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 로그인, 회원가입 이렇게 있죠. 그래서 EBS에 이솝에 회원가입을 안 한 친구들은 회원가입부터 하시고요. 회원가입이 된 친구들은 여기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관 페이지에 로그인을 하면 가입을 신청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신청이 되겠죠. 자, 회원 가입이 되면 오른쪽 상단 버튼이 홈페이지 회원 탈퇴로 바뀌어요. 이 버튼은 누르면 안 되고요. 이 버튼이 보이면 회원 가입을 잘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기관 페이지에 가입을 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 가입하고 나서 기관 페이지 메뉴 중에 참가 방법 및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대회 참가 방법이라는 게시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쭉 내려가서 13번을 한번 볼게요. 가입 후에 이제 아래에 보이는 여기 링크로 들어가서 구글 폼에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지 내가 이제 회원 가입을 한 것이 승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이 문자나 이메일로 알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입 신청만 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선생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지 가입이 완료되기 때문에 가입하고 나서 여기 있는 구글 폼 꼭 작성해서 알림을 받아보세요. 이거 구글 폼 작성하기 전에 이따가 선생님이 뒤에서 코딩 프로젝트라는 도구를 하나 더 설명을 해줄 텐데 여기 있는 기관 페이지랑 코딩 프로젝트 둘 다 가입 신청하고 나서 여기 와서 구글 폼에다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관 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기관 페이지에서 첫 번째 대회 소개에 들어가면 대회 일정 같은 대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참가 방법 및 공지사항에서는 대회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중에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참가, 예선 문제, 그다음 참가 신청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아까 친구들이 너무 복잡해요라고 했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래서 좀 헷갈릴 때는 언제든지 여기 들어와서 여기 있는 거 자세히 읽어보면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강의 보기인데요. 여기 강의 보기 메뉴에 가면 RSC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엔트리 인공지능 데이터 강의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엔트리 인공지능 데이터 블록을 잘 못 써도 괜찮아요. 이 강의를 열심히 보면은 엔트리 인공지능 데이터 블록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강의 열심히 보세요. 자, 강의를 보는 방법은 앞에서 원하는 강의 하나 클릭하고요. 여기 있는 수강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면 학습 내용들이 쭈루룩 나오는데 여기서 학습 전이라는 글자가 있는 게 강의예요. 여기 보면 글자가 없죠? 얘는 제목이에요, 제목. 그래서 학습 전이라는 글자가 있는 거 클릭해서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자, 클릭하면 이렇게 강의를 볼 수가 있는데요. 강의는 그림으로 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로 된 것도 있고요. 영상으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클릭해서 강의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강의에서 밑으로 쭉 스크롤바를 내리면 밑에 이렇게 추가 설명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스크롤바가 여기 보이면은 꼭 내려서 추가 설명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영상인데 영상에서도 스크롤바를 내리면 이렇게 필요한 실습 과제 링크, 그 다음에 강의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밑으로 스크롤바 내려서 실습 과제 링크 열어서 따라하면서 한번 강의를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글자로 이루어진 강의는 주로 이제 과제를 제출하는 링크인데요. 엔트리 강의를 보면서 작품을 만들고 다 만든 작품은 여기 있는 링크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RSC 활동을 하면서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여기 질문하기에 들어와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첫 번째 도구인 기관 페이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기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두 번째 툴인 코딩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코딩 프로젝트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코딩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코딩 프로젝트를 활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한번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딩 프로젝트가 무엇이냐면 일단은 코딩 프로젝트는 여러분이 각자 만나지 않아도 컴퓨터만 있으면 자기 집에서든 어디서든 친구들과 협업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코딩 프로젝트는 이솝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여기 상단 메뉴 배움터에서 코딩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랑 연필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문제 이해부터 알고리즘 설계, 프로그래밍, 공유 평가까지 이제 프로젝트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해서 코딩 프로젝트 종류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텐데 우리가 RSC에서 쓸 코딩 프로젝트는 여기 중간에 있는 그룹입니다. 그룹. 하지만 나중에 친구들끼리 코딩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다른지만 간략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일 왼쪽에 있었던 싱글 프로젝트는 코딩 프로젝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툴이에요. 그래서 여기 싱글 프로젝트에서는 친구들과 온라인에서 만나서 주제를 정하고 다양한 게시판들을 통해서 프로젝트 과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이는 그룹 프로젝트는 RSC처럼 공통된 주제를 하나 정하고요. 각각의 팀별로 싱글 프로젝트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 RSC의 그룹 프로젝트 주제가 내 아이디어와 인공지능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기였죠. 그러면 RSC 그룹 프로젝트에서는 이 큰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들끼리 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팀별로 하나의 싱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우리 팀만의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풀어보기라는 소주제를 정하는 거죠. 그렇게 친구들끼리 싱글 프로젝트에서 팀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챌린지는 그룹이랑 똑같은데 심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게 다른 점인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활용 안 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수업 로그인 아이디별로 여러분이 참여하고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이 달라지는데 여러분은 일반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거예요. 일반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모든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RSC가 아니더라도 따로 이걸 하고 싶을 때 개설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것은 싱글 프로젝트밖에 없어요. 참여는 다 가능한데 만들 수 있는 건 싱글 프로젝트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룹 프로젝트를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일반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여기 부분에 참여하기라는 버튼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기를 눌러도 되고 여기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자, 그리고 네, RSC에 이제 코딩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여기서 봤던 기관 페이지에 들어가면 코딩 프로젝트 진행하기라는 팝업이 보이죠. 여기서 이 팝업을 클릭하면 코딩 프로젝트로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까 여기 코딩 프로젝트에서 그룹 프로젝트를 들어가서 여기 검색을 해요. RSC. 그 다음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일단 RSC 코딩 프로젝트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보일 거예요.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서 가입 신청을 하면 가입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수시로 지켜보시다가 최소한 반나절, 하루 안에 여기 승인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승인이 되면은 활동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페이지는 중학생 형, 오빠, 누나, 언니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룹 페이지인데요.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RSC도 보면은 큰 주제가 있고 팀별로 활동을 열심히 하면 이런 다양한 페이지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그룹 페이지를 보는 방법을 설명을 해줄게요. 자, 먼저 여기 프로젝트 정보를 보면 개설자, 운영 기간, 참여 대상, 참여 중인 프로젝트 수, 그룹 멤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걸 잘 봐야 되겠죠. 운영 기간 11월 14일까지 이 코딩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그룹 내 싱글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하거나 오른쪽 화면에서 더하기에서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 이제 그룹 프로젝트의 전체 주제를 팀별로 실행하기 위해서 각각의 팀만의 싱글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면 이렇게 우리 팀만의 프로젝트가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RSC 그룹 프로젝트 안에서 여기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우리 팀의 싱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개설하기를 클릭하면 화면과 같은 양식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그래서 먼저 프로젝트 주제를 적는데 주제는 어떤 부분이냐면 앞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여기 활동 예시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죠. 중학생 현들 걸 보면 이런 부분, 이렇게 제목처럼 되어 있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으로 나타낼 부분을 여기 주제에 적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활동 계획 및 목표는 이 부분에 해당돼요.
자, 여기 적혀질 것을 활동 목표 및 계획에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운영 방법, 이게 중요한데 프로젝트 운영 방법을 공개로 할 경우에는 RSC에 들어와 있는 회원들이라면 누구나 그 싱글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비공개를 하면은 지금 팀에서 싱글 프로젝트를 팀에 만약에 2명이 있어요. 그러면 한 친구가 싱글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만든 친구가 초대한 아이디만 참여가 가능한 그런 싱글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좀 어렵죠, 말이. 자, 그래서 우리는 정할게요. 일단은 여기서 프로젝트 운영 방법은 공개로 할 거예요. 하나하나 초대하면 힘들기 때문에 프로젝트 운영 방법은 공개로 할 거고요. 그럼 이게 다 공개되면은 다른 팀에게 이걸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운영 기간 동안 우리 싱글 프로젝트를 비공개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밑에 있어요. 프로젝트 참여 방법을 보면 여기는 이제 신청하면 바로 참여.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싱글 프로젝트가 다 공개가 되니까 싫으시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승인 후 참여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승인 후 참여를 하면 참여 버튼을 했을 때 눌렀을 때 그 싱글 프로젝트를 만든 팀의 리더가 승인을 해줘야지 그 친구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원이 아니면 이 싱글 프로젝트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릴 테니까 선생님이 정해주겠습니다. 프로젝트 운영 방법은 공개, 프로젝트 참여 방법은 승인 후 참여.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 운영 기간 동안 팀 안에서 그 보안을 유지하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운영 기간은 최대 1년까지라서 21년 8월 16일이고요. 이 날짜가 지나면 여러분이 프로젝트 활동이 종료가 됐을 때 협업 내용이 이솝에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여기서 승인 후 참여 안 한 친구들도 모두가 볼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대표 이미지는 우리 팀을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팀의 싱글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싱글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시면 싱글 프로젝트의 제목, 개설자, 운영기간, 참여자 수, 현재 접속자 수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요. 2번을 보시면 참여자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색칠이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접속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색칠이 되어 있으면 이 친구가 지금 싱글 프로젝트에 접속을 했다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3번을 보면 실시간 웹채팅이라고 있는데요. 이 접속한 친구들끼리는 실시간으로 웹채팅을 통해서 바로바로 의견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카카오톡 이런 거 쓰지 않아도 여기서 채팅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을 보면은 프로젝트 단계별로 필요한 협업 툴을 선생님들께서 미리 이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여기 있는 단계마다 모든 단계를 이제 채워야지 아까 이제 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RSC의 게시판은 크게 알림 소식, 그 다음에 이해하기, 계획하기, 진행 과정 남기기, 그다음 실행하기, 공유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게시판들을 활용하는 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근데 RSC 그룹 안에서 각각의 팀의 싱글 프로젝트를 만든 팀원이 있을 거예요. 팀의 리더. 그 친구는 싱글 프로젝트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프로젝트를 만든 리더가 로그인 하면은 여기 싱글 프로젝트 옆에 관리 버튼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싱글 프로젝트의 상세 정보를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이 친구들이 해야 되는 건 다른 팀원들이 싱글 프로젝트에 가입 신청을 했죠. 그러면 리더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이제 팀원의 그 아이디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여기서 가입 신청이 되어 있으면 맞으면 여기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가입 승인을 시켜줘요. 그래서 리더가 이렇게 승인을 해줘야지 다른 팀원이 싱글 프로젝트로 들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역할도 줄 수가 있는데 각각의 팀원을 클릭하고 역할 관리를 누르면 이렇게
멤버의 역할을 관리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시로 분석과 설계자, 개발자, 디자이너 이렇게 있는데요. 멤버 역할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뭐 개발자, 설계자 이렇게 정해서 그 친구에게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여를 하면 이 부분에 나타날 거예요. 이 친구는 개발자다, 디자이너다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니까 하고 싶은 친구들만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싱글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알림 소식, 이해하기, 계획하기, 진행 과정 남기기. 이 단계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본 툴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게시판과 비슷한 게시판 툴, 그다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림판이랑 비슷한 캔버스 툴, 그다음에 이제 찬반 투표에 활용할 수 있는 찬성 반대 툴,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새 글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도 할 수 있고 파일 첨부도 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공유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을 올리면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의 글에 댓글도 쓸 수 있고요. 좋아요 기능도 있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실행하기 단계를 보면 앞에서 계획과 아이디어를 다 도출하고 나서 8가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실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작품을 가지고 와서 버전업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버전 1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이 작품을 가지고 와서 버전 2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다시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 친구 작품을 보존한 채로 새로운 작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서 온라인 협업 코딩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앞에 실행하기에서 만든 작품 중에 가장 최종 버전이 각각의 팀원들의 작품방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공유하기를 누르면 여기 있는 버전 1, 버전 2, 버전 3 많은 작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최종 작품 하나만 공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유하기 버튼은 조심해서 눌러야 돼요. 왜냐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 모든 이제 프로젝트가 읽기 전용으로 변하면서 사실상 프로젝트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유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버리면 들어와서 눈으로는 볼 수 있는데 새로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팀원들끼리 자,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공유하기 누르자라고 합의가 되면 마지막 순간에 얘를 눌러야지 마지막 순간에 눌러야지 됩니다. 눌러버리면 읽기 전용으로 변경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막 누르면 안 되는 버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코딩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이제 궁금한 점 얘기해주면 선생님이 답변을 달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기관 페이지 활용하는 방법과 코딩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 기관 페이지와 코딩 프로젝트 모두 회원가입을 하고 아까 기관 페이지에 있던 구글 폼에서 설문지를 작성하면 승인되었습니다 하고 문자가 갈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가입을 꼭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두 가지 툴 잘 활용해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RSC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